안녕하세요. 아치함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도 비교적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코스피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은 0.08% 약보합으로 마감되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무려 0.6%의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보합으로 마감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특히 정말 코스닥이 강한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코스피가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되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상위 종목들도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이닉스의 흐름을 양호했었고, 또 2차원지 기업들 모두 좋은 모습이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야말로 오늘 게임주의 하루였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펄어비스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이 나왔고, 또 오랜만에 위메이드까지 다시 한번 재차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셀트리온 그룹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게임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자,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과 개인이 소폭의 순매도로 보여줬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오전장부터 내내 순매수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11월달은 심날을 제외한다면 외국인이 모든 거래일을 매수했죠. 그리고 반대로 기관하고 개인이 오늘은 시장에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100원 하락에 마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3거래일 연속으로, 정말 오랜만에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정말 수급이 훌륭하죠. 그리고는 신고가를 경신했던 카카오 게임즈,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은 모든 주체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70만원 돌파했고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NC소프트, 삼성전자, 크래프톤, SK하이닉스,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관련주하고 게임주,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 관련주와 게임주를 매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2차전지까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도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셀트리온, 위메이드, SK하이닉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자, 오늘도 국내 증시가 무난하게 맞췄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니케이도 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보합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상위지수는 0.3% 상승이 나오고 있고 확실히 지금 시점은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을 살펴봐도 나스닥도 보합, S&P 500도 보합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은 시장이 안정화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 시점에 너무나 많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지만 그 당시와 비교해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봤었던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장을 활용해서 투자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악재와 이슈들이 상존하지 않은 만큼 조금은 구분을 지어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이 나고 있고
이런 기세라면 머지않아서 신고가도 경신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촬영 시점에 보시면 외국인이 4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4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물론 오늘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을 조금은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코스닥이 요즘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었던 최우선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조금 더 집중했었다면 지금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관찰해 보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은 개별 종목의 성격이 정말 강한 곳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이렇게 업종별로 외국인의 자금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비교적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했던 업종을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주, 특히 게임주 중에서 NFT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여러가지 게임주들, NFT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가 폐배터리 관련주, 또 네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 물론 상승이 나온 다른 업종도 있겠지만 제 기준하에서는 4개 업종으로 분류를 해봤고 오늘도 이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하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는 지난주였나요? 한 차례 폐배터리 관련주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도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업종에 대해서 오늘 어떤 업종이 수급에 몰렸었고 또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오늘 강했었구나 그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시장에서 수급이 몰렸었고 또 강한 시세가 나왔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2-3번 이상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동안 꾸준히 화제가 되었었고 시세가 나을 만큼 나온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정말 섣불리 공략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떠오르는 업종이라든지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들, 그런 것들을 내가 초기에 한번 매입해 볼 수 있는 관점으로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한번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메타버스 관련주. 가장 오늘 강했던 것이 바로 MP. 이 종목은 장중한테 상한가를 갔었는데 지금은 26%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또 위직 스튜디오, 맥스트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MP하고 위직 스튜디오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뒤를 이어서 맥스트와 덱스터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오늘 특별하게 나왔던 이슈들 그런 것들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MP는 네이버와 동맹을 맺었다 이런 기사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MP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이슈보다는 메타버스 전체로 수급이 몰리고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시장에서 정말 강했던 업종들 바로 게임주죠. 첫 번째로 펄어비스는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7%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위메이드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자, 이 구간에서는 게임비라고 컴투스의 흐름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메이드가 쉬는 구간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수급이 몰렸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게임비라고 컴투스가 조금은 쉬어갈 때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NFT 관련 게임주 중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NFT 관련주를 엮여 있다면 지금 보시는 위메이드 이 기업만이 지금 유일하게 NFT와 관련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솔직히 정말 위험한 종목이긴 하지만 왠지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NFT 관련 게임 중 비록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굉장히 진입하기 위험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NC소프트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이때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그때 상한가 근처에서 3,500원을 쓸어 갔던 개인 투자자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사는 손절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3,500원을 매수했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게 왜 기사가 되는 것인지 조금은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는 그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비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면 어떤 특정한 개인이 크게 매수했을 때 그때는 마치 주가 조작이라든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기사를 좀 보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의도는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 수급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11월 11일 상한가를 갔을 때 아무리 어떤 특정 개인이 순매수를 크게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또 외국인도 하루를 제외하고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특정 개인이 순매수를 크게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대형주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개인이 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마치 기사에서는 어떤 개인이 크게 매수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냐 아니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NC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그렇게 작은 기업에 했다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NC는 10조가 넘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특히 대형주를 매수하셨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종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화학, MPC, 영화테크, 웰크론한텍,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MPC가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신고가 경신 직전이죠. 일단 폐배터리 관련주는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노스볼트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웨덴에 있는 배터리 기업인데 이 기업의 100% 재활용 배터리를 활용해서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는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재사용 얼라이언스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오늘 강하게 기대감을 키웠었던 주된 이슈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10년 만에 폐배터리 시장은 약 270배의 성장이 되는 만큼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도 재차 한번 상승이 나왔던 만큼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가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실제로 출범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릴 거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반도체. 반도체는 오전장에 비해서 강한 흐름이 조금 약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오늘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을 한번 분류를 해봤었고 제가 매일매일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언급이 되는 업종이 있다면 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폴더를 만들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보신다면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행히 이번 주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주말까지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선거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